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같이 한번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코스피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살펴보고, 코스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어제 이슈 있었던 거 이제 미국 쪽이랑 나머지 좀 리포트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 색깔 코스피고 이제 빨간 색깔 일드갭인데,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S&P 같이 일드갭으로 한번 밸류에이션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는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돼서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이제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좀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 통해서 한번 또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온지 회피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그리고 이제 WTI, 금선물,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살펴보고, KT는 어차피 오늘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관심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제일제당,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GS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야기는 이제 진행할 거는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8% 정도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은 사실 하락폭이 더 컸었죠. 거의 한 3.5% 매우 대규모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인데, 오늘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한 2,39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한 1,700억 매수를 했었고요. 기관 한 800억 매수, 외국인 한 2,700억 매도가 있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 2,6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8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9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이 아니라 이제 좀 긴 수급 한번 살펴보면은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개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면서 한 1.7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도 중이고 한 5천억 정도 매도 중, 기관도 한 1조 6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역으로 이제 기관은 선물을 좀 매수 중이고요. 개인하고 외국인, 특히 이제 좀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가량 매도 중입니다. 선물을.
결국 외국인은 현선물 다 지금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추세는 개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거의 한 73조 정도 되나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실 올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수급은 좋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뭐 사실 수급이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개인이 연초 이후로부터 한 12조 정도, 수급은 둘 다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좋지 않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고요. 차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이제 뭐 좀 이슈 있었던 거 어디 살펴보면, 이제 뭐 미국 쪽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의회 통과를 위한 예산안 대폭 좀 축소를 했었고요. 상한선을 1.9조에선 2.2조 정도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밝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가 부채 한도 문제 해결 못하면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근데 사실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게 지금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거긴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좀 쉽게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뭐 이슈는 계속 있고, 결국 18일까지 이제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8일까지 이제 다 소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이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계속 좀 증시도 그렇고 뭐 계속 좀 노이즈는 좀 계속해서 사실 날이라 생각을 하고, 뭐 곧바로 뭐 사실 지금 오늘 내일 뭐 오늘 사실 회의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막 바로 타결되긴 좀 어렵지 않나, 결국 가더라도 18일 정도까지 가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9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 59.9를 좀 상회를 하면서 61.9% 정도 나왔고요. 뭐 확장세를 보이긴 했는데, 일단 노동자원과 물류, 뭐 자재 등 관련된 지속적인 이제 공급 좀 병목 현상이 계속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조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차감을 시킨 겁니다.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그냥 저평가, 이제 낮을 때가 고평가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인 거고요. 뭐 결국 그냥 2019년 이후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좀 많이 주식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싼 편이다 라는 게 더 좀 맞을 것 같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양적 완화 하기 전 시점이랑은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이후로도 뭐 저는 이 정도면 좀 밸류에이션 이제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이제 원래 이렇게 유사하게 가다가 S&P가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이고, 결국 끝나면 저는 미국 쪽이 사실 더 조정폭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사실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는 그냥 막연히 계속 내려갈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잘 갔었죠. 이때까지 잘 갔다 보니까 미국은 무너지지 않아. 이제 미국은 무너지지 않아. 근데 과연 이제 영원히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영원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상이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게 이제 87년도 딱 직전까지 영원하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미일 전쟁할 때. 근데 이제 그때 딱 갑자기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게 이제 딱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랠리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항상 계속적인 상승도 없고 계속적인 하락도 없고 계속 추세를 타고 흘러간다 라는 걸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결국 일단 지금 당장은 미국이 더 고평가다, 결국 패권전쟁 끝나가는 집 말미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 말고 이제 페드 모형 보시면은, 일드갭이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페드 모형은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값이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좀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죠. 금리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오히려 올라갔다, 부담은 더 높아졌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줄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반대 매매의 영향이지 않을까. 24조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사실 지수가 1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최고점 대비해서 사실 주식들이 4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용잔고는 기본적으로 맥스로 사용한다고 치면 30% 정도 빠지면 반대 매매가 되거든요. 뭐 개별적인 종목들은 반대 매매가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반대 매매가 당하는 그런 주식이지 않을까, 좀 규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 규모 자체는 보시면은 뭐 상당히 높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 좀 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는 말 자체가 돈이 더 이상 이제 투자가 될 돈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제 S&P는 M2 대비해서 결국 높을수록 고평가, 이건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통화량 대비해서 닷컴바블 이후로 뭐 최고치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통화량 대비해서 생각은 들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고점 정도 수준에서 조정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야기 이제 드리다가 요즘 최근 몇 번 안 드렸었는데, 중국 쪽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M1 나누기 M2, 이 파랑 색깔 선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고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낮았을 때 2015년 보시면 뭐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이 당시 항생상해종합 뭐 불문하고 다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항생은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일단 뭐 증시가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중국 쪽 일단 경제 자체가 지금 좀 불안해 보인다. 뭐 계속해서 작년부터 유튜브 할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부터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해서 좀 증시는 중기적으로는 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제 뭐 ISM 비제조업 지수가 이 파란 색깔인데, 약간 하늘색, 파란 색깔 뭐 이 정도인데, 뭐 일단 살짝 반등은 했지만 결국 일단 뭐 최고점은 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고, 잠깐 반등 이후에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수출액도 마찬가지고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다만 수출액도 결국 절대 금액 자체는 좀 상승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의 영향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고점이 한 750 정도였었거든요. 넘었다가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이제 이 정도 구간이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항상 추세거든요. 빠지면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가 빠질 땐 항상 급락이 오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글로벌 GDP 대비로 했을 때도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죠. 조심을 해야 된다. S&P도 마찬가지고 GDP 대비로도 증시는 고평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대비해서 봤을 때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넘지 않아서 일단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2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뭐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림이 좀 작아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뭐 거의 넘을랑 말랑 하니까 이제 중기 추세는 뭐 거의 위험 선호에서 회피로 좀 바뀌어가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단기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딱 붙어 있는 상태여서 좀 간당간당하다라는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좀 주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구간이다. 스프레드는 전 사실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요.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중기적으로는 전 뭐 더 조정이 있을 거다 결국은.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단기 반등은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좀 복귀를 한번 해본다고 치면은 일단 뭐 파동 먼저 일단 카운트하고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기 반성의 시간도 있는 건데 더 잘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뭐 장기 파동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만 생각해 본다고 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파, 엘리어트 파동상, 3파, 4파, 5파 고점 쳤다는 건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에 지금 진행 중이거나 뭐 오늘 끝이 났거나 뭐 둘 중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널링을 한 다음에 이제 5파 고점이랑 B파 고점을 채널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놨을 때 여기를 이제 깨져서 사실 여기를 이제 제가 살짝 깨지기 전에 이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풋을 그러니까 일단 뭐 좀 길게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뭐 그냥 연초 이후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한 이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물을 이때는 안 했었고 풋을 합니다. 풋을 해서 뭐 거의 여기까지 딱 거의 저점에 딱 잘 팔아가지고 뭐 진짜 꽤나 많이도 아니죠. 이때 그냥 사실 옵션만 했을 때는 제가 거의 한 7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뭐 그냥 딱 전체 포트가 아니라 그냥 옵션 투자한 것만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올해 한번 생각했던 걸 뭐 주식 조금 빼고 파생만 했던 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선 수익이 되게 잘 났었어요. 잘 났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A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B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B가 조금 오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가 B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거의 높이 자체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가 B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여기서 이제 좀 파생 또 손실이 좀 납니다. 물론 뭐 이때 번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 좀 꽤나 손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139일 거예요. 439 정도에 딱 또 선물 해지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옵션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그래 안정적으로 가자 라고 해서 선물 해치를 이때 100% 정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내려올 때까지는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딱 이날 매도를 합니다. 선물 해지를 좀 풀고요. 일부 한 60, 80 그 정도까지 해지를 했다가 재차 한 이날 정도 다시 100%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9일날 이제 풋옵션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딱 매도를 다 해버립니다. 이날 50%까지 다 하고 이제 해지를 다 풀어버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가 파동이 조금 마지막 파동은 제가 10파가 좀 잘 안 읽기도 했고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미 여기서 최근 A파 저점을 사실 넘었었죠. 그러니까 하회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파는 게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땐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채널 거의 다 근처 왔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저점도 넘었으니까 200만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코스피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물론 이제 고점이 달라서 살짝 다른 점은 있지만 여기 이제 A파 저점이 넘지를 않았었거든요. 여기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코스피로 치면 여기서 매도를 했던 건데 A파랑 상당히 거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코스피까지 조금 더 자세히 봤었으면 매도를 아마 이제 딱 오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제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럴 때는 뭐 좀 너무 불안하다 치면 이때 조금 반절 매도 아니면 좀 하고 옵션도 이때 옵션을 다 팔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옵션 이때 다 팔고 제가 이제 선물을 50% 이때 팔고 이때 50% 팔거든요. 어제 이제 그랬었는데 아마 요거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으면 복귀를 이제 앞으로 다시 해본다라고 하면은 둘 다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봤었으면 오늘 좀 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뭐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뭐 그냥 시청자분들도 뭐 좀 이제 뭐 저의 경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니까 결국 좀 그렇게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었고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뭐 지나간 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반성과 좀 깨우침을 얻었으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여기가 이제 10파라는 건 크게 이제 이견이 없는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10파는 이제 5파로 이루어지거든요. 1, 2, 3, 4, 5로 1파, 여기가 2파, 여기 이제 플랫으로 이렇게 가는 게 플랫이라고 하고요. 거의 이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는 게 플랫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3파 떨어지고, 여기가 지그재그로 이제 지그재그는 이렇게 가는 거죠. 4파가 나고, 여기가 이제 5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이제 제가 뭐 그냥 좀 그때는 이제 여기가 1, 2, 3, 4, 5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이미 당연히 틀렸고요. 이제 그럼 1, 2, 3인데 이게 3이 그럼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끝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5로도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고요, 사실. 근데 사실 그냥 딱 그냥 이렇게 딱 분봉만 봤을 때 카운팅 정확하게 해서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장 최악의 스토리라면 여기가 1파고 여기가 2파고 여기가 지금 3파고 4파가 5파여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그냥 이미 채널이 일봉상으로는 다 하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5파였다라고 해도 뭐 미세하게는 딱 세지진 않지만, 여기가 그냥 대충 봤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봐도 크게는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RSI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뭐 거의 이제 사실 여기 A파, 이제 A, B, C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A, B, C가 이제 아마 큰 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A가 뭐 지금 딱 바닥이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뭐 거의 사실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코스피도 이제 과거 저점을 깨버리긴 했고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들고, 그냥 이제 주봉상 구주봉으로 좀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뭐 단기 반등 이후에 더 빠진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 3봉으로 봤을 때도 뭐 완벽하게 이제 주 3봉도 추세가 완전 꺾여 버렸죠. RSI, MACD 뭐 다 꺾였기 때문에 뭐 주봉상으로 사실 3주봉도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코스피 주봉상은 저는 여기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좀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바닥이 거의 이제 근접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역전이 돼서 사실 지금 당장 추세는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100% 해치 유지를 해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비파 반등 오고 결국 또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 너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계산치를 제가 계산한 게 있는데, 이제 파일을 제가 지금 켜놓진 않아가지고 뭐 그거는 내일 같이 한번 이제 비파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점이 딱 나오긴 해야 되겠죠. 아직 저점인지 아닐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걸 보고 한번 비파 쪽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오늘 뭐 3.5%.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그냥 아마도 그냥 1, 2, 3, 4, 5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깔끔하게 세지진 않기 때문에 뭐딱 어디가 바닥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저 이 정도면 저는 뭐 이제 A파 정도는 끝이 나지 않았을까, 여기가 그냥 이제 A, B, C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차트는 다 깨진 상황에서 여기는 조금 차트가 살짝 다릅니다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A, B, C의 단계여서 이제 C의 1, 2, 3, 4, 5로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단기 반등은 사실 언제든 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뭐 계속해서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파동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 1, 2, 3, 4, 5 반등 하고 나서 지금 조정 파동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 5 고점을 치고 나서 일단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 뭐 다 깨졌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뭐 다 사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결국 C의 바닥이 어디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A, B, C로 A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B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여기도 애매합니다. 이 마지막 C 파동이 지금 다 모든 나라가 애매한데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세느냐. 여기가 지금 되게 파동이 애매해서 이게 뭐 가장 최악으로 센다라고 치면은 이제 뭐 여기가 그냥 이제 1, 2, 3, 4, 5로 그냥 한 파동이고 1파고 2파고 뭐 3파, 4파, 5파로 가면 정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뭐 꽤나 이번 A파에서 훨씬 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나올까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이제 그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 이 미국 쪽 차트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좀 약간 끝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유로 차트 때문이긴 하거든요. 조금 있다 일단 나스닥 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 쪽은 일단 C가 상당히 이쪽 부분이 특히나 애매하다, S&P는. 그래서 조금 약간 애매한 모양새고요, 여기는. 뭐 나스닥은 일봉상으로는 뭐 S&P랑 똑같기 때문에 뭐 차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120분봉 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A, B, C인데 이제 B가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여기도 좀 마지막 C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1파, 뭐 2파, 3파라 보기엔 3파가 너무 짧고, 그래서 뭐 4파라고 하기에는 1파랑 4파 겹치고, 뭐 그래서 뭐 다르게 본다고 하면 여기가 1, 2, 3, 4, 여기가 5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로 카운트를 해도 좀 약간 사실 여기 C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사실 나스닥이나 S&P나 아직까지는 저는 좀 사실 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로스톡스를 사실 좀 먼저 살펴보면은 뭐 일봉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상으로는 다 깨진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명확하게 A, B, C가 나오면서 여기 또 1, 2, 3, 4, 5도 되게 깔끔했어서 A, B, C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A파고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도 또 명확하게 나왔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B파인 것도 명확하고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긴 하거든요. 여긴 1, 2, 3, 4, 5가 또 1, 2, 3, 4, 5로 하면은 거의 딱 맞거든요. 정말 딱 깔끔하게 1파랑 4파랑 겹치지도 않으면서 딱 맞아서 유로를 봤을 땐 저는 좀 고점을 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점을 친 게 아닐까? 여기도 1, 2, 3, 4, 5에서 딱 끝이 딱 깔끔하게 나서 만약에 내일 일어났는데 유로 쪽이 딱 반등을 잘 해져 있으면 그러면 아마도 A, B, C로 그냥 미국 쪽 파동이 깔끔하게 세지진 않지만 끝날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로가 더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더 꺾여 있는 상태로 끝난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다시 엣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뭐 떨어진 데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나 1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내려가는 모습이 하락 파동에 5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 B, C고 이제 그 C가 1, 2, 3, 4 여기 이제 4 그 다음에 이제 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엔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뭐 비트코인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아서 좀 이 부분은 뭐 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여기가 5파로 떨어지고 나서는 좀 상승 파동이 바로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제가 파동 카운티 이게 5가 맞다는 가정하면은 좀 그렇게 나오긴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뭐 오늘 빠졌다 보니까 당연히 높아졌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락폭에 비해선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변동성 레벨 자체가 뭐 높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변동성 아직까지는 사실 추세는 살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저는 좀 이제 사실 반등해서 좀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위험해 보인다. 근데 뭐 RSI 이렇게 다시 좀 매도 시그널 나오면 그때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심증으로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추세상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뭐 딱 요 정도인 것 같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반등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전 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 하단이 뚫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반등이 있지 않을까. 결국 여기도 좀 명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1, 2, 3, 4, 5로 딱 니케이를 봐도 1, 2, 3, 4, 5 모양이 딱 나와서 여기가 이제 딱 떨어지는 한 파동이고, 이게 1파든 A파든 간에 한 번 조정 파동 오고 결국 한번 다시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지 않을까. 내일 이제 결국 반등하면 저는 좀 반등의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뭐 또 안 좋은 점을 또 꼽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추세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 근데 이제 26일 후행스팬이 딱 과거 주가를 살아서 이렇게 좀 타줄지, 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는 아까 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여기도 일단 뭐 전 좀 비파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하회하다 이제 조금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뭐 여기가 이제 A, B, C였든 1, 2, 3, 4, 5든 좀 조정은 한 파동은 좀 끝이 나지 않았나,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그 다음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원도 뭐 오늘 신고가 갱신하면서 뭐 계속 추세는 살아 있고, 뭐 WTI도 뭐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아직까지 추세에 살아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 부담은 사실 이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하죠.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가는 결국 좀 높게 이렇게 감산 유지하고 하는 게, 뭐 저는 뭐 예전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 다 중국 때리기거든요. 이제 결국 중국 쪽이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에 대한 소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에너지 계속 지금 전력 부족 얘기가 나오죠. 다 이제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게 중국 쪽하고 미국 쪽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저는 좀 실질금리 더 올라간다고 봐서, 실질금리랑 금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빠지고 나서 실질금리 거의 한 0에서 1 정도 사이부터 좀 분할 매수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 70년도 그때는 거의 한 10배 정도 갔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뭐 보셔도 되지만 10배인지 5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때 차트가 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실제로 정말 꽤 많이 올랐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때 그냥 70년도 뭐 이때보다는 뭐 사실 이때를 보는 게 더 맞긴 하겠죠. 115에서 80, 한 8배 정도 되네요. 뭐 대충 한 7배? 7배 정도? 7배 정도 올라갑니다. 뭐 딱 70년부터 샀으면 뭐 당연히 훨씬 더 올라가겠지만, 한 이 정도 77년도다 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뭐 거의 3년 만에 7배네요. 3년 만에 7배. 뭐 웬만한 주식보다도 엄청난 수익률이죠. 뭐 이번에 저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꽤나 크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어서, 뭐 계속해서 금은 좀 뭐 KRX 현물거래소 이런 거 좀 관심있게 미리 계좌는 좀 터놓는 거 필요하다. 지금 미리 살 필요까지는 없지만 좀 생각은 들고, 국고채 10년은 금리는 오늘 정말 뭐 좀 무섭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10bp 0.1%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른 날도, 이렇게 추세가 급격하게 오른 날도 참 쉽지 않은데 2.39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중으로는 조금 고점을 넘었었죠. 최근 기준으로. 뭐 추세는 여전히 일단 살아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뭐 오늘 사실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 올라갔었죠. 마이너스 6.3%. 이제 뭐 빠진 이유는 뭐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밑에 이제 매수하는 이제 잔고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매도해서 제가 보니까 한 800주 정도 팔았는데 마이너스 6%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래량이 정말 없는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서 제가 팔면 아마 뭐 거의 하한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저는 뭐 사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일단 이슈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일단 추세가 종가 기준으로 여기 구름대를 깨버리면, 오늘도 구름대를 뭐 깨지진 않았는데 종가 기준으로든 구름대나 여기 120 이동평균선 깨버리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추세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야 뭐 사실 팔 수 있는 물량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웬만해선 들고 갈 생각인데, 뭐 좀 소량 정도, 뭐 그렇게 크게 데일리 거래량에 뭐 문제가 안 되시는 물량 정도라면 뭐 그냥 구름대가 종가로 깨지거나 그냥 여기가 이제 깨질 것 같을 때 동시효과로 막판에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까지 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식 시장에 비해서 사실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도 드물고 26일 후행스팬도 아직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받아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뭐 27,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오고, 그 정도 감안했을 때 저는 한 6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고, 뭐 결국 키스코홀딩스는 결국 대주주가 빨리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뭐 무상증자를 하는 게 뭐 저는 가장 뭐 사실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을 땐 좀 상방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제 여기 고점까지는 아닌데 6월 정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죠. 못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다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추세상 전혀 문제가 없다. 추세는 여전히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뭐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좀 계속 올랐다 보니까 단기 조정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그냥 중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MACD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9일 이제 전환선 넘어서고 9일 후행스팬 딱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파라볼릭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갓 상승 추세다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사실 정말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결국 딱 그런 거죠. 지금 증시가 무너지는 거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실질금리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가 낮아서 증시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아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주식이 높아질 수 있었고, 이제 그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갔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손보 주식들은 그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딱 지금 상황에서 참 좋은 회사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뭐 DB손해보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DB손해보험은 원래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그거보다는 미미하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기도 훌륭하다. 뭐 똑같이 생각이 들고요. 추세 자체는 DB가 조금 더 좋았고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또 DB가 조금 더 비싸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 대비해서 비싼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 회사는 싸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연두 색깔인데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여서 여전히 과거 대비해선 싸다 라는 생각이고, 현대해상은 더 싸다. 근데 이제 다만 자본 적정성이 현대해상은 조금 더 여리하다. 근데 추세는 안 좋은 거는 많이 회복이 됐다.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KT는 어차피 뭐 오늘 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 뭐 지금 당장은 뭐 추세는 안 좋지만 딱 200 이동평균선에서 딱
공교롭게도 멈춰서 뭐 저는 이제 좀 상방을 보고 있긴 해서 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는 구간까진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여기 저점이 또 깨졌죠. 그래서 결국 반등을 설사 하더라도 저는 다시 여기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여기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좀 중기적으로는 결국 좀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단기 반등 이후에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세가 일단 지금 당장은 너무 좋지 않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효성화학 현재 주가 한 3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89만원 정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제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한 13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충분히 좋은 회사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떨어지면서 추세는 계속해서 여긴 좋지 않습니다.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9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6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지만 일단 추세가 너무 좋지 않다, 뭐 굳이 지금 살 필요 없다고요. DLNC 같은 경우도 사실 구름대를 여긴 참 넘기가 힘들죠. 결국 다였다가 다시 빠지면서 26일 횡스팬까지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도 굳이 지금 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이 추세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3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여기도 근데 182% 정도 수익 나오니까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급락하면서 여기도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다만 언제든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무너진 거 보면 다시 반등 이후에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했을 때 한 8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살펴보면은 뭐 GS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가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매수하는 데는 이 구름대 넘어서고 나서는 뭐 크게 문제 없다. 결국 여기서 딱 구름대 하단까지 상단까지 딱 지지하고 가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 레벨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여기도 사실 근데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딱 파라블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MACD 매수 시그널 나와서 뭐 저는 사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회사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딱 그냥 둘 중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좋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손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불확실성이 조금 덜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손보가 좀 불확실성은 덜 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GS 살 돈을 그냥 손보에다 다 몰아준 상황이고, 아 나는 그래도 좀 업종별로 조금은 분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뭐 GS도 저는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지금 추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는 4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112%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좀 우려되는 게 있는 게 아무래도 ESG 계속 이슈가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무상으로 100% 정부에서 탄소 배출 여기는 주는 업종이라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무상할당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 또 리스크긴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은 이제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먼저 살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96,5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다 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190이 아니죠, 19만원 정도 해서 100% 정도 할인율이 이제 상승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저평가긴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삼성전자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변화가 되어 있죠. 이제 부문별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섹터로만 생각을 해보면 뭐 반도체 있고
이제 가전 부분 있고요. 이게 다 영어로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뭐 가전에서도 여러 가지 가전들이 있고 뭐 정말 다양하게 있죠. 뭐 휴대폰, 모바일, 스마트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회사도 있고 뭐 하만도 있고 뭐 자회사 하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사실 수익 변동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선 크죠. 반도체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정말 뭐 거의 영업이익 보시면 막 4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랑 여기는 2년 만에 영업이익이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다시 영업이익이 또 여기서 4배가 이제 떨어지고, 이게 막 진짜 롤러코스터를 조금 타는 회사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항상 좀 저평가를 받는다. 뭐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가치 평가보다는 사실 하이닉스는 좀 상대가치 평가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파랑 색깔이 이제 주가고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데, 뭐 과거 최근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면은 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이때도 10%대 때 조정 보였었고, 이번에도 딱 10%, 한 10.5 정도 치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뭐 많이 빠질 땐 20 몇 가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15% 정도인데, 뭐 저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다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사실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과거로 봤을 때는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최근 한 5년 정도만 봤을 때는 비싼 편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차트상으로 뭐 다 깨졌죠. 뭐 추세는 당연히 뭐 지금 매우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이제 5파 5점이라고 치면은 주식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계속 빠지진 않거든요. 항상 이게 A, B, C, B 이렇게 C가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라 한다고 치면 적어도 1파라고 치더라도 2파는 나올 거다. 아니면 B파가 나온다. 뭐 이렇게 둘 중에 결국 한 파동은 나오고 나서 결국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뭐 제가 사실 개별 주식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뭐 이 정도 빠진 거 정도면 뭐 거의 이제 사실 A파 바닥은 근처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거 뭐 일단 계속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다시 올라가는 게 정고점을 넘는 상승보다는 결국 못 넘고 다시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7만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긴 저는 좀 고평가다라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이너스 한 60% 정도 가야 적정하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전망치들이 다 맞다라는 가정에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네이버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조정했을 땐 더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이제 차트 살펴봤을 때, 뭐 차트도 다 하회를 하고 있어서, 다만 뭐 좀 도지 모양 나와서 뭐 거의 이제 바닥은 쳤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제 결국 여기도 똑같이 뭐 곧 바닥 치고 나서 B파 나오고 또 다시 한번 C파로 전 더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변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3만 1,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현재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한 5.6% 정도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한 221%는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은 들고, K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이는 ROE가 좀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 추세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근데 다만 지금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반등 파동이 나올 때 이제 B파 나오고 나서 여기서 좀 상황 봐서 뭐 C파 때 다시 전저점을 깨진다 뭐 이런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더 추세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래도 이제 매도를 하고, 일단 좀 여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가장 조금 매도의 확률이 높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뭐 다 추세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여기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구주봉으로 봤을 땐 여기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좀 막히는 모양새긴 하고, 구주봉도 좀 이제 좀 역전이 돼서 다시 여기서 호전이 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주봉으로는 좀 매도 시그널 나와서 여기도 좀 여러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좀 단기 반등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황을 봐서 뭐 KT는 매도를 할까도 이제 뭐 고민 중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회사 자체는 여기도 뭐 사실 좋은 회사다라고는 뭐 생각은 없는데 뭐 또 떨어지는 칼날을 또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세가 더 안 좋아지면 매도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긴 차트가 계속 안 좋죠. 뭐 내부 고발도 있고 뭐 서버가 뭐 중단됐던 것도 있고 뭐 계속 악재가 터지면서 안 좋습니다. 뭐 일단 추세 다 역전돼서 여전히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여기도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근데 다만 그냥 추세만 봤을 땐 안 좋고, 언제든 좀 요 B파 정도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C파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일단 저는 뭐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이 아니라면 사실 매수를 추천드리진 않고 오히려 좀 관망을 하시는 게, 결국 근데 못 파졌다면 B파가 올 것 같긴 해서 B파 올 때 팔고 이제 사실 내려가는 걸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때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뭐 좀 업계 쪽 분들도 가끔 가끔은 아니고 자주죠. 뭐 사실 만나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좀 많은데, 뭐 대부분 사실 후행적이긴 합니다. 올라갈 때는 항상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올라갈 때는 그렇게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없죠. 여기서 사실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그런 거죠. 그냥 항상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올라갈 때도 내려가고, 그냥 언제든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완전 비관론자들이 있죠. 이제 그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네요. 그 미국에 항상 그 비관론자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분은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항상 내려간다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금은 또 보면 시장이 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슬슬 좀 겁이 질려 있는 단계다라고 봐서, 뭐 저는 사실 뭐 거의 다 이번 정도면 A는 다 왔다. 거의 뭐 이제 딱 뭐 해봐야 여기 4 한 번 더 오고 요 정도 오는 거, 뭐 많이 가봐야 2800이라고 봅니다. 정말 많이 내려가봐야 뭐 한 이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이 정도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이 정도도 저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랬다가 이제 B가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빠진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9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에서 뭐 많이 가면 420까지도 가는데, 일단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또 데이터를 좀 얻을 게 있다라고 친다면, 제가 그거 펜을 안 켰네요. 생각해보니까 펜을 안 켰는데, 여기가 이제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C파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A파인데, 이 A파가 그럼 지금 플랫이었잖아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A파가 이렇게 플랫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플랫은 전저점보단 더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플랫으로 내려가면 이제 B파는 지그재그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B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좀 올라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61.8을 웬만하면 지그재그는 안 넘습니다. 그래서 61.8은 이제 저점 한번 확인하고 최대 맥스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엘리어트 파동상 그 정도에서 한 50%에서 한 80% 해치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68%뭐 근처까지 오면 100%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뭐 좀 무너질 것 같다라면 이제 100%뭐 요 정도 해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뭐 후행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빠지네 마네 얘기를 해봐야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이렇게 고점 치고 나서 이때 뭐 삼성전자 사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뭐 삼성전자 사실 이렇게 고점 때 이때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얼마나 막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투자라는 걸 결국
후행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추세라는 건 물론 어느 정도 후행적이 됩니다. 뭐 후행적으로 했다면 여기 기준선 깨질 때, 뭐 요 정도 때, 뭐 늦게나마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빠를 땐 여기 볼린저 밴드 깨질 때 1차 매도, 전환선 깨질 때 2차 매도, 기준선 깨질 때 3차 매도, 뭐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사실 선회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었다고 치면 사실 이때 저는 팔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랑 좀 증권사 분이랑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 제가 좀 펜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데, 항상 제가 막 블로그도 막 보고 하는데 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가 있고 이제 차트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분들은 차트를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허황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가치 투자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차트를 하는 사람들은 좀 가치 투자를 답답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치 투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좋은 주식을,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주식을 딱 기다려서 정말 농자처럼 뭐 3년, 4년이든 뭐 아니면 그게 짧아서 1개월이든 딱 사람들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묵묵하게. 근데 차트들은 이제 막 바로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상따 뭐 이런 거 하듯이,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만, 막 하루에 막 3%, 4%막 쭉쭉 먹고 이제 추세가 좋은 걸 사다 보니까 실제로 실증적으로 이제 차티스트랑 같이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이랑 하면 실제로 수익은 차티스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기보다는 적정 가치 투자자,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 하는 분들하고는 좀 약간 케이스가 다르고요.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의 가치 투자자분들이랑 조금 성향이 달라서, 제가 사실 이 구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성장주랑 가치주는 일단 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치가 있냐 없냐지, 이제 가치가 있는데 성장을 하는 가치주가 있고, 그냥 이제 자산이 많은 가치주가 있고, 채권 같은 가치주가 있을 뿐이지, 이제 성장주다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성장주라고 비싼 것도 아니고 성장주가 싼 것도 아니고, 성장주여도 이제 미래 가치를 다 땡겨오면은 충분히 저평가일 수가 있어서, 일단 뭐 저는 성장주랑 가치주랑은 이렇게 이분법은 좀 저는 맞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가치 투자나 차티스트나 서로를 되게 좀 무시하고 좀 약간 되게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뭐 증시가 안 좋아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저는 다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투자자도 맞고 차트도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도 보시고, 이제 가치 투자를 저 같은 경우 이제 절대 가치 평가도 보죠. 절대 가치 평가도 보고, 거기다가 이제 상대 가치 평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보고, 결국 이제 매크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매크로 관련된 지표도 보고, 결국 이런 수급적인 데이터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트도, 사실 뭐 차트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차트는 저는 조금 더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런 선, 뭐 색깔 무슨 무슨 뭐 연필로 그린 것도 아니고 무슨 색연필로 그린 것도 아니, 선에 뭐 투자가 도움이 될까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도움이 실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 좀 보시는 것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뭐 계속해서 뭐 제가 오늘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가졌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배울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뭐 사실 저도 이제 복귀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해지를 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증시가 이렇게 빠졌지만 사실 수익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오히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산 주식은 사실 여기서 더 올랐고, 실제로 선보에서 많이 이득을 얻고, 제가 선물에서 번 돈으로 다 손보를 계속해서 손보만 샀기 때문에 이제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수익이 넘습니다. 실제로 손보 쪽에서는 이게 10%가 빠졌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서 주식에도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 해지해서 선물에도 수익이 나고 하다 보니까 쌍방에서 다 수익이 나는 상황이어서, 좀 계속해서 좀 입체적으로
가치, 평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유동성 관련된 거 매크로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급도 당연히 중요하다. 뭐 다 보시는 것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좀 요즘에 좀 증시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좀 힘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사실 영원한 하락도 없긴 하거든요. 뭐 저는 사실 곧 반등이 좀 올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최악의 케이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이게 1, 2, 3, 4, 5여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거긴 합니다.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뭐 너무 이제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비판은 언젠가 오기 때문에 못 팔더라도 뭐 그때 좀 매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계속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중요한 것은 또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좀 계속 쌓으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